이제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번 중요한 거 아니고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경험주 구별의 문제죠. 그 나라에 살아봐야 한다는 얘기고, 2번 공법과 사법 구별은 그래서 상대적 구별의 문제입니다. 3번 우리나라는 공사법 구별 기준에 관해서 복수, 기운설이 통설이다. 중요하죠. 주, 권, 이, 복 네 가지 학설이 있는데 주체설, 권력설, 이익설, 복수기준설, 복수기준설이 통설입니다. 4번 소송의 목적은 권리 보호가 원칙이죠. 권리란 자기를 위한 법적인 힘, 권한이란 타인을 위한 법적인 힘이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앞으로 행정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5번 행정 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즉 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항고소송이고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험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다룬다고 했죠. 항당민, 항고소송이냐, 당사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그게 우리 시험 문제의 핵심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6번 공법관계 중에서 권력관계인 경우에는 자력강제가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자력강제란 행정권 스스로 힘을 발휘하는 거고, 타력강제란 소송을 통해서 강제한다는 뜻입니다. 공법관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권력관계, 관리관계, 그 중에서 우월적 관계인 권력관계에는 자력강제가 가능하죠. 7번 자력강제란 행정권 힘으로 강제하는 방식이다. 8번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한 재산에 무단 점유자, 단속을 받지 않고 점유한 사람이죠. 에게는 벌을 주는데 그게 바로 변상금 부과처분입니다. 이것은 벌 준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공법강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대, 변, 사, 수 그랬죠.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수도료 중에서 대부료 부과는 잡종재산에 대한 거니까 사법관계지만 변상금, 사용료, 수도료 같은 것들은 모두 공법관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9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란 권리 주체죠. 당사자란 인, 즉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입니다. 권한 주체는 행정기관이라고 하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10번 법무부 장관은 행정기관으로서 권한 주체에 불과한 거죠. 11번 특정한 공적 목적을 위해 조직된 같은 자격의 사람단체는 공법상 사단이다. 그랬죠. 공법상 재단은 재산의 집합체, 재산을 관리하는 단체인 거죠. 12번 공립대학은 영조물에 불과하죠. 공립대학 중에서 서울대학교는 법률을 만들어서 인격을 부여했으니까 영조물 법인에 해당하죠. 13번 공무수탁 사인에 대한 위탁의 대상은 공적인 권한이다. 이랬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은 즉 골자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공무, 공적인 임무 이것만 예외죠. 공적인 임무가 아니라 권한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14번 원천징수자는 공무수탁 사인에 불포함되죠. 과거에는 원천징수자가 국가 권력을 대신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니까 대표적인 공무수탁 사인으로 봤으나 지금 판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15번 협의의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작용법 관계를 의미하죠.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광의의 행정상 법률관계로 합니다. 16번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행정작용법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기관과 기관 사이의 권한 분배 관계는 행정조직법 관계고 그랬죠. 17번 행정조직법 관계에서 행정쟁송의 대상은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행정조직이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분배 관계죠. 남을 위한 힘이니까 재판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법에 열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법 관계는 열기주의고 행정작용법 관계는 권리와 의무 관계니까 개갈주의다 그랬죠.
18번 권력관계에 관한 분쟁은 항고성으로 우월적이니까. 19번 관리관계에는 제한적으로 공법이 적용된다. 즉 원칙은 대등하니까 사법이 적용되지만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유가 제한되니까, 그래서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제공 그렇습니다. 권력관계는 전면적 공법, 관리관계는 제한적 공법, 그리고 국구관계는 전면적 사법 이랬죠. 20번 관리관계는 어쨌거나 제한적으로 공법이 적용되니까 공법관계로 보죠. 21번 국고관계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활동하는 관계이다. 관리관계는 공기업 주체죠. 22번 공공공리와 밀접한 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이다. 즉 공익 더하기 경제주체, 이것을 관리관계라고 하죠. 국구관계는 경제주체이긴 한데 공공복리와 관계없이 사적인 경제주체에 불과한 거죠. 23번 행정사법이란 법이죠. 행정과 사법이 짬뽕된 마지막 글자 법이니까 법 영역이지 법률 관계가 아닙니다. 권관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관계지만 또는 특수한 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나온다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사법이란 공행정을, 내용은 공인데 껍데기는 사법 형식이죠. 이제 껍데기 사, 알맹이 공, 사공 그렇습니다.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요 기본 개념 중요하고. 25번 행정사법 논의의 전제는 형식의 선택 가능성이죠. 내용은 공행정인데 공법 형식, 사법 형식 선택할 수 있을 때, 사법을 선택했을 때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법 형식이지만 내용적으로 공이니까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논의의 전제는 형식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내용이 아니라. 26번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위법한 행정행위도, 행정행위는 권력적이죠. 취소하기 전까지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또는 추정되는 효력을 공정력이라 하죠. 27번 위법한 행정행위도 취소할 수가 없는 것, 취소할 수 없다, 확실하게 고정됐으니까 하는 게 바로 확정력이죠. 그래서 26, 27번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28번 27번과 비슷하죠. 위법한 행정행위도 취소할 수 없는 까지는 똑같은데 행정청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 즉 신청에 따른 취소는 쟁송 취소고 행정청 스스로 취소하는 것은 직권 취소죠. 그래서 행정청 스스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불가 변력을 말합니다. 불가 쟁력은 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불가 변력은 스스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르죠. 요 28번도 중요한 것이고. 29번 불가 변력이란 일정한 행위만 허용됩니다. 불가 쟁력은 모든 행위, 불가 변력은 일정한 행위죠. 일정하다는 것은 광의설, 협의설 대립하는데, 협의설은 준사법적 행위, 재판 비스무리한 것만 한정되죠. 그러나 광의설은 수익적 행위도 포함된다 라고 합니다. 통설은 그렇죠. 협의설이죠. 준사법적 행위만. 30번 불가 변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하지 못하는 거니까 행정청 스스로 직권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31번 불가 쟁력이 발생하면 쟁송을 못하는 거죠. 그 쟁송이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지 국가배상과는 무관합니다. 불가쟁력이란 일정한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국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요 27번부터 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32번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부과는 제재를 가는 거고 장래에 향해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강제라고 했죠. 합쳐가지고 강제력 그랬죠. 강제력은 두 가지가 있다. 강제 그랬죠. 33번 행정청의 위법 또는 적법한 행위로 생긴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 위법과 적법이 다 같이 있으니까 합쳐서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손해전보 제도로 갑니다. 손해전보. 손해전보 중에서 위법 때문이면 손해배상, 적법 때문이면 손실보상,
합쳐가지고 배, 보 합쳐서 손해점포라고 하죠. 34번 판례상 일관되게 민사성으로 처리하는 것은 손해배상이죠. 손실보상은 원칙은 민소로 하는데 최근에 당사자성으로 처리하는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천법 사건 같은 것들이죠. 이것도 중요하죠. 아주 잘 보셔야 되고. 35번 행정심판이란 기본 개념에 대한 겁니다. 심판이란 직근상급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즉 최상급 할아버지가 아니라 직근상급 아버지한테 고자질한다 그랬죠. 그래서 행정청에 하면 심판, 법원에 하면 소송이죠. 36번 침해된 경우에 소송이 가능한 것은 법률사항 이익이죠.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말이었습니다. 37번 오늘날 개갈주의죠. 개나 소나 재판 다 된다. 채택으로 이익관철의사력은 독자적 의의를 상실하였다. 즉 이익관철의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그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힘입니다. 즉 행정소송이 가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과거에 열기주의에서는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열거된 것만 가능하니까 문제는 뭡니까? 개갈주의가 채택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독자적 의의를 상실하였다. 그래서 공권 성립권은 세 가지가 있죠. 강, 사, 이, 강, 강행법규성, 사, 사익보호성, 이, 이익관철의사력 있는데 이제는 이익관철의사력은 의미가 없고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 갖췄는지만 판단하면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 38번 공권과 법률사항 이익은 구별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오늘날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법률사항 이익이나 학설이 정립한 공권이나 둘 다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죠. 그 다음 자 39번 중요하죠. 여기서부터는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다 중요한 여기까지. 자, 행정처분에 이해관계 있는 이웃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을 이웃인, 주민인입니다. 이웃한 주민, 린 하죠. 리은 인린 한국말이 인인소송이라 하죠. 인인소송 이웃하는 주민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오늘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향이라 그랬죠. 40번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즉 신규 허가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경업자 소송이라 하죠. 이거는 원고적이 있다 없다. 허특 그랬죠. 허가면 기존 허가업자는 안 되고 기존 특허업자는 가능하다 그랬죠. 세모. 41번 경업자 소송에서 원고적격 인정되는 것은 특허를 받은 자이다 이거였죠. 41번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너 아니면 나다. 이것은 경원자 소송이죠. 동시에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인견경, 인인소송, 경업자, 경원자, 인견경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43번 오늘날 사익보호성의 판단 대상인 법률의 범위는 관련 법률로 확대가 되고 있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44번이죠. 중요한 거죠. 화장장 설치 결정에서는 근거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고적격을 긍정하죠. 같은 사건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이웃 주민들의 공권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화장장 설치 결정은 근거법률의 범위를 확대해서 공권이 성립했죠. 그래서 소송이 가능하였다 그랬습니다. 45번 자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행정 주체에 의한 위법한 침해를 소극적으로 저지하는 권리는 자의권이죠. 공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수, 참. 자,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중에서 소극적 저지가 자유권이죠. 수익권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참정권은 능동적으로 참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유권은 법률로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이 바로 공권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6번 공익적 이유에서 공권을 타인에게
이전 상속할 수 없다, 즉 팔아먹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불융통성이라 하죠. 물론 공권은 비대체성도 가집니다. 뜻이 다르죠. 다른 사람이 대신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즉 위임과 대리가 안 된다는 말은 비대체성이고, 이전 상속이 안 된다는 말은 불융통성이라 합니다. 둘 다 가집니다. 47번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하자가 없는 깨끗한 처분, 깨끗한 재량 처분을 청구하는 권리죠. 재량 처분 청구하니까 특정한 처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구하는 공권입니다. 자, 그런데 무하자의 개념은 광이다, 협이다. 무광 그랬죠? 무하자는 광의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어떠한 처분을 청구하는 건데, 재량권이 0으로 수축이 되면 그때는 특정한 처분을 구하는 공권도 무하자에 포함되는 거죠. 원칙은 어떠한 처분, 예외적으로 특정한 처분을 포함할 수도 있는 겁니다. 48번, 자, 중요하죠. 재량권이 0으로 수축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특정한 처분을 청구하는 거니까 실체적 공권이 됩니다. 49번, 중요하죠. 무하자 재량의 청구권은 재량에서만 성립할 수 있죠. 왜? 글자 그대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니까. 이건 앞글자 딸 필요 없습니까? 굳이 무재 할 필요 없죠. 글자 속에 있죠. 재량이니까 당연히 재량에서만. 그러나 행정 개입은 재량에서도 가능합니다. 기속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겠죠. 그다음 50번 무하자 재량의 청구권을 긍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통설 판례고. 51번 중요하죠.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의 응답이 없는 것은 부작이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대답을 했다면 그는 거부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하면 부작에 해당하죠. 다른 말로 방치했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방치하면 문제가 되죠. 그 다음 52번 현행법상, 자, 이것도 시험 잘 나오는데, 무하자 재량행 청구에 대한 쟁송은 의무이행 심판이죠. 현행법상 의무이행 소송은 권력분립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은 의무이행 심판이죠. 그래서 거부하거나 방치했을 때 거부에 대해서는 취소, 방치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부는 취소, 방치는 부작위, 둘 다 가능한 것이 바로 의무이행 심판인 거죠. 그래서 취부의 했죠. 53번. 자, 협의의 행정 개입 청구권은 협타침 그랬죠. 제3자에 대해서 특정한 처분을 구하는 공권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건데, 행정 개입은 광의의 행정 개입이고, 광의의 행정 개입은 두 가지가 있죠. 협발 했죠. 협의의 행정 개입과 발급 청구권이다. 협의는 타인에게 심의적인 처분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협타침. 발급 청구는 자기에게 수익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자수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것은 주로 협의로 파악되죠. 요것만. 무강, 협계 그랬죠. 무하자는 광의로, 행정 개입은 협의로 그랬습니다. 무강 개협, 무강 개협. 행정 개입은 협의로 파악된다 그랬죠. 그다음 이거 중요하죠. 54번. 행정 개입은 기속에서는 당연히 가능하고 재량에서도 성립할 수 있죠. 단 재량권이 0으로 수축이 돼야 되겠죠. 수축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 법, 위, 다 필요하죠. 법익 가치가 중대하고, 위해의 정도가 심하고, 다른 부재선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55번.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분이 존재하니까 취소죠. 방치한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성인 것이고, 모두 가능한 것은 의무 이행 심판이다 말씀드렸죠.